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수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 투시경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숨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숨은 가치만 잘 찾아도 평탄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요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임장을 가셔도 1차원적으로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임장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집이 궁금해서 임장을 갔을 때 그 집 내부를 보는 것보다 그 동네를 둘러보고 느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장을 다녀오면은 그 동네의 입지를 가늠하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의 입지를 가치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면은 가까이 있으면 이로운 것과 가까이 있으면 해로운 곳으로 가치가 나누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거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로운 곳과 가까이 있을수록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해로운 곳과 가까이 있을수록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과의 거리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 그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장을 가서 역하고 10m다, 50m다, 이 정도면 역세권이다, 이런 1차원적인 이 물리적인 거리로만 판단한다면은 그 부동산의 숨은 가치, 숨은 악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숨은 가치나 숨은 악재를 찾기 위해서 이 심리적인 거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런 요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누구나 찾고 싶어 합니다. 다 알고 있으나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소소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인지를 하지 못해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막상 선택의 순간에서는 이 작은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아니 문제라고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좋은 이야기만 듣고 그런가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심리적 거리라는 것이 정말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점들은 보통 실거주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실거주성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집값을 받쳐주는 전세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그 동네를 잘 알거나 살아본 게 아니라면은 부동산을 한번 보고 바로 느끼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인 거리라는 게 또 별게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산다면 정말 거주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부동산을 바라본다면은 누구든 그 부동산의 숨겨진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거주하기 좋은 곳이 투자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도 안전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이 심리적인 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과 가까이 있으면 악재인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많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하철역, 학교, 병원, 대형몰, 강이나 공원, 산, 이런 시설이나 환경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의 특징이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겠죠. 또 가까이 있으면 악재라고 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동묘지, 화장터, 쓰레기장, 공장, 그리고 같은 병원인데 또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텔촌이 형성되거나 유흥시설이 성업하게 되면은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혐오감을 주거나 소음이나 냄새와 같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니면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시설들은 부동산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에 가까이 있다면은 부동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쉽게 판단하면 숨어있는 가치나 악재를 찾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의 어떤 아파트가 그 지역의 한강으로 통하는 한강 나들목 있죠. 그 토끼굴. 그 한강 나들목과의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밤마다 한강으로 운동을 하다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곳에 임장을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m면 나름 가까운 거리죠. 한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100m는 맞는데 큰 대로변을 3번이나 지나서 가야 하거나 다른 단지 아파트를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가야지 한강 나들목으로 도착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한강 산책이나 운동을 나간다면은 낮에 일과를 끝내고 저녁쯤 되어서야 나가게 될 텐데, 그 한강으로 향하는 도로가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도로라면은 한강가의 100m 거리라는 그 가치가 온전히 100m
100m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여기서 심리적 거리라는 게 생겨납니다. 뭐 큰 대로변을 지나야 하거나, 뭐 밤이 되면 어두워서 혼자서 지나가기 무서운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거나, 뭐 남의 아파트 단지를 통해야 하는 뭐 그런 수고스러움이라는 것이 그 심리적인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100m이겠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멀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밤마다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예전에 걸어서 10분 정도 나가면은 뭐 한강 둔치로 나갈 수 있는 곳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곳에서 약 3년간 거주하면서 한강을 딱 2번 나가봤어요. 뭐 저녁에 나가려면은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뭐 어두컴컴하고 뭐 오물처리 시설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뭐 하지만 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뭐 집 근처에 한강은 아니지만 뭐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천이 있었습니다. 그냥 1층에서 나와서 메타세카이어 길 같은 길을 따라가면은 그 천을 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뭐 200m는 걸어가야 하는데 그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뭐 가는 길이 좋으니까 그 가는 길조차 산책이 되어버리고 걷기 시작하면 뭐 기분이 좋아져서 시간도 금방 가고 막 속도도 빨라져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는 비슷하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거리 때문에 삶의 질이 변하면서 나의 하루하루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관점으로 그 지역을 바라보신다면은 본인에 맞는, 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라는 개념을 더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뭐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서 이 2곳의 아파트 단지, 이 정 가운데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한 아파트는 등교하는 길이 이 공원을 지나서 가는 길이고, 뭐 한 아파트는 자동차들도 같이 다니는 길을 지나야지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은 학군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세대들이 전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뭐 당연히 등교하는 길이 공원인 아파트 단지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 단지보다는 시세적으로 조금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통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로드뷰는 밝을 때 뭐 대낮의 모습만 볼 수 있는데, 손품을 팔 때에는 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도보 5분이라고 했는데 막상 저녁에 가보니까 이게 골목길이기도 하고, 뭐 노후된 주택密집 지역이어서 뭐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밤에는 다니기가 무서운데 뭐 큰 길로 가자니 뭐 2-30분은 가야 하는 거리라든지, 뭐 오르막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지, 보통 외지인들이 뭐 전혀 모르는 동네를 알아볼 때는 이런 점들을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한강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고 뭐 애들 학교 보내기에도 좋고 한데, 뭐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금액이 저렴한 것 같네 라는 곳이 있다면은 이러한 심리적인 거리까지 잘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단순히 뭐 중개사무소에서 여기 한강 가깝고 좋아요 뭐 이런 말만 듣고 뭐 가치를 그대로 높게 평가하면 안 될 일입니다. 내 돈 들어가는 투자는 더 깊게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물론 누구나 깊게 알아보려고 하시겠지만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단단하고 올바른 뭐 주관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니까 들을 때는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을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투자적인 접근으로 뭐 정비사업 호재나 뭐 인근 개발 호재, 뭐 대출, 금리, 뭐 시장 상황, 뭐 집을 살 때에는 거시적으로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실생활하는데 편리한 요소들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채 뭐 거래를 하게 되고, 막상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용으로 매수해서 임대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투자는 임대가 잘 나가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뭐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투자적인 면을 보진 않잖아요. 그분들은 실거주적인 측면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주하기 좋은 곳이 임대도 잘 나가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전세가도 받쳐주다 보니까 아파트 시세의 하방 경직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이런 임대차가 잘 나가는 곳이 부동산 시세의 힘이 센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결국엔 실거주하기 좋은 곳이 수익형이든 차익형이든 이 투자로서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리적인 거리는 존재하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겠죠. 뭐 지하철역 출구에서 집까지 10분 이상이면은 초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여기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 이 뻥 뚫린 공원을 지나가는 길이라면은 이런 심리적인 거리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뭐 5분 거리, 어두컴컴한 좁은 골목길로 가는 것보다는 10분 거리에 예쁜 공원을 지나가는 것이 이 심리적으로는 보다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 곳이 이곳밖에 없는데, 이쪽이 홍대 입구역을 보시면은 이쪽이 3번 출구로 나와서 이쪽으로 다 경의선 숲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1km가 넘어가는 이 거리가 다 경의선 숲길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인데, 지금 로드뷰를 보시면은 다 왼쪽이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요.
다가구, 뭐 다세대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도 있죠. 이렇게 연남동에 들어가는 행정구역인데 이렇게 빌라형 아파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래된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홍대 입구역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여기 홍대 입구역인데 이렇게 1km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뭐 물론 상권들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아파트, 뭐 단독주택, 이런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700m 정도까지가 걸어서 10분으로 나오는데 보통 저는 10분이 넘어가면은 역세권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역세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가는 길, 이렇게 홍대 입구역을 나와서 이렇게 700m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공원으로 가운데 경의선 숲길이 다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길도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주택가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눈에 띄기도 좋죠. 퇴근을 하거나 집에 가는 길목이 이렇게 이런 숲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으로 가는 700m, 이 10분의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보신 것처럼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보시면은 뭐 유흥가도 많기도 해서 밤늦게는 뭐 골목길로 다니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1인 가구가 많은 곳인데 여성 혼자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실거주성을 따질 때 이 집까지 가는 길이 어떤 분위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요새는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 때문에 뭐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마포 서교동이나 뭐 연남동, 성산동 이쪽에는 뭐 대학가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는 1인 가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지역이죠. 만약에 이쪽에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 뭐 건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세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말씀드린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경의선 숲길로 나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뭐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이쪽에 있는 수서 1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수서 1단지 아파트 주변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에 뭐 공원 같은 게 많이 조성되어 있죠. 이쪽 숲도 많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탄천 물재생센터, 이쪽 이제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이쪽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쪽이 이제 광역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하수처리 시설, 뭐 광역쓰레기 소각장, 뭐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시설들은 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시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선호 시설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강남 주민 편의시설도 설치해놔서 뭐 한가지게 사용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뭐 차도 많죠. 이렇게 강남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설치해놓고 이쪽에서는 골프도 치고 뭐 수영도 하고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도 설치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비선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남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수서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임장을 굉장히 많이 간 곳인데 그렇게 단점이 많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뭐 강남구 치고는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는 뭐 저렴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재건축 연한도 다 됐고 만약에 추후에 재건축이 된다면은 우수한 입지를 가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잠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수서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이쪽과 이제 이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이고 이 위에 쪽 같은 경우가 일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건축이 다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뭐 같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도 정비 사업이 그래 준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입지 분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해보자면은 이렇게 수서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재대로가 접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대청마을입니다. 뭐 지하철역하고는 이 대청역하고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쪽에 보시면은 수서역이 또 근방에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나와서 바로 수서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도 정차를 하고 이제 SRT도 있죠. 그래서 강남 남부의 교통의 중심인 이 수서역하고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우측에는 탄천이 있죠. 탄천 나가기에도 좋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산책하기도 좋겠고 그리고 이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재생센터, 이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에코파크를 만들어 놨죠. 아마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경기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놔서 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양재대로가 유동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강남 권역에서 뭐 어디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우수한 도로를 바로 끼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이제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동부간선도로를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부간선도로가 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올림픽대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강북 권역으로 가기에도 좋기 때문에 강남 권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울 내부에서 그리고 수서역을 통해서 경기도 지방 쪽으로 이동하기에도 교통이 좋은 입지가 우수한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 수서 1단지 아파트는 인근에 비선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무리 강남구에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그리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러면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관리비가 없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다 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많게는 몇십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고정 비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에 입지적으로 우수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입지임에도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동일 지역의 아파트보다 시세가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판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비선호 시설들을 입지가 좋은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 그리고 관리비도 내지 않는다는 이러한 큰 장점들로 상세가 가능한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손품으로도 임장 못지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임장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감으로 느껴봐야 이 동네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로드뷰로 아무리 봐봐야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곳인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학교 가는 길이 차가 많아서 위험하지는 않은지 밤에는 분위기가 어떤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물론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 참 변수가 많고 나에게 맞는 곳인지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인지 내가 이곳에 산다면 좋을지는 임장을 가서 그 동네를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부동산을 알아보는 방식이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임장을 가서 그 동네 중개사님한테 물어봐서 정보를 얻고 임장을 다녔다면은 이제는 손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다 알아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직접 느껴본다면은 더 손쉽게 그 지역의 숨은 가치와 악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본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곳에 거주를 한다. 아니 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거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곳이 마음에 드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은 임장을 가셔서 그 근처에서 하룻밤 주무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저도 어떤 집이든 토지든 수익형이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꼭 그곳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잤습니다. 낮에 가서 숙소를 잡고 그 동네 주민처럼 아파트 벤치에도 앉아있어 보고 기회 봐서 커뮤니티 시설도 살짝 들어가 보고 저녁도 먹고 산책도 해보고 임장을 여행처럼 해왔습니다. 실거주든 임대를 줄 아파트든 사업용 토지이든 회사가 입주할 사무실이든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요가 많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투자성이든 나아가 액시까지 순탄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든 부동산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내가 실거주를 할 거면은 나의 평소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곳인지 일단 파악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 신혼부부가 많이 살 것 같다. 아니면은 아이를 가진 가구가 살 것 같다. 노부부가 많이 살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고민해서 정해보고 그 테마에 맞게 그 부동산을 직접 써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생활해 보면은 보통 심리적인 거리 계산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지 않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십 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보통은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부동산 매수 계약이라는 게 보통은 평생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 충분히 임장을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휘둘려서 나쁜 투자를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휘둘릴 것 같다 라는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나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먼저 만나지 마시고 그 지역을 혼자서 여행처럼 먼저 임장을 해보시고 여건이 되시면은 하룻밤 생활해 보시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곳인지 먼저 생각을 단단하게 정리하고 전문가나 지역 중개사님들을 만나서 의견 합쳐보는 것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런 방식이 더 도움이 되는데 추후에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시경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